내려진 오늘 완주 순천 간 고속도로 남원 3회 터널에서 유조차 등 30중 충돌 사고로 40명 가까운 사상자가 났습니다. 현장 연결해 이 시각 사고 수습 상황 알아봅니다. 이틀째 폭설이 계속됐지만 출근길은 물론 시내 곳곳 도로에서 제설 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교통 대란이 있었습니다. 내일 한파가 예상돼 농작물 냉해가 우려됩니다. 전주 을 정운천 의원의 미래한국당 이적을 두고 여야가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야 3당의 제3지대 통합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도내에도 올 겨울 들어 처음이라는 눈다운 눈이 폭설로 바뀌어 쏟아져 내렸습니다. 예고 없는 폭설에 도로는 차들로 뒤엉켜 직장마다 집단 지각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늘길과 바닷길도 모두 끊겨 승객들은 종일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먼저 강동엽 기자입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많은 눈에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눈에 추위까지 겹치면서 노면이 얼어붙어 차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못한 겁니다. 곳곳에서 차량이 멈춰섰고 접촉 사고도 잇따라 한바탕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제설 작업이나 염화칼슘이 뿌려지지 않아서 도로변이 좀 빙판이어가지고 위험했고요. 차선 변경할 때 차가 흔들리고. 대중교통 역시 차질을 빚기는 마찬가지. 추위 속의 시민들은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버스가 한 20-30분째 안 오고 있어가지고 이미 늦어버려가지고 많이 지금 촉박하고 초조해요. 지난해 최고 30cm 가까운 눈이 쏟아지는 등 도내 전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운전기사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 눈이 있으니까 갈 수가 없었잖아요. 또 차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달릴 수도 없었고 쉴 시간을 못 쉬고 바로 돌아왔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설 작업에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6시부터 8시까지 3-4cm가 지금 갑자기 왔어요. 그것 때문에 쌓인 거지 사실 저희가 계속 새벽에 카메라 돌렸을 때는 크게 문제되는 구간은 없었거든요.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이스타항공과 대한항공 여객기 3편이 모두 결항돼 승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여객선 5척이 통제돼 백길도 끊겼고 어선들은 항폭으로 긴급 대피했으며 덕유산 국립공원 등 도내 탐방로 120여 곳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이렇게 내린 눈이 얼어붙어 고속도로 남원 3회 터널 안에서는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 수십 대가 추돌하면서 차량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터널 입구에서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량, 대형 견인차가 터널 입구에 도착했지만 짙은 연기 때문에 진입하기 힘듭니다. 터널 안에서는 승용차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채 화물차 아래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전북 남원의 순천 완주고속도로 3회 2터널에서 탱크로리와 화물 차량 등 30여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거 주탄길이니까 싹 미끄러니까 가더니까 계속 땅땅땅땅땅 계속 잡은 거지 그게 이제 몸만 펴갖고는 불러갖고 뽕 터지고 도망을 덮었단게요. 터널 입구에서 100m 안쪽으로 들어간 지점에서 탱크로리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도로를 막았고 뒤따라오던 차량 수십 대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넘어진 탱크로리 안에는 유독물질인 질산이 18,000여 리터나 실려 있었는데 불까지 나면서 유독가스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수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매캐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조차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숨졌고 중상자 1명을 포함해 4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응 2단계까지 발령했던 소방당국은 차량 84대와 인력 231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를 빼고 나서 진입하고 지나면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 못 오니까 화재 요원들이 지금 거꾸로 역으로 진입해서 지금 현재 진압 중에 있습니다. 경찰도 상행선 방면 차량을 모두 통제하고 사고 원인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이제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터널 안에 있는 탱크로리와 사고 차량을 수습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선 기자 전해주시죠.
넘어지는 바로 그 텐트롤입니다. 엉망으로 구겨진 네, 사고가 발생한 남원 3회 2터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7시간가량이 지났지만 여전히 터널 안에는 사고 수습이 한창입니다. 현재 터널 안에 남아있는 질소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사고 차량을 끌어내는 견인 작업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터널 안에는 질산 18,000리터가 들어있는 탱크로리 한 대와 가성소다 25톤이 들어있는 탱크로리 한 대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 다른 7대의 차량도 불에 탄 채 남아있습니다. 탱크로리에 들어있던 질산 일부가 열에 의해 증기화되면서 유독가스가 냄새가 났지만 지금은 잦아든 상태입니다. 지금 다른 탱크로리를 현장에 동원해 남아있는 질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또 아직 요구조자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정밀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고 원인은 눈과 살얼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남원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었고 고속도로에는 6cm 가까이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3회 1터널부터 4터널까지 터널과 다리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많은 눈이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지열이 낮은 터널과 교량 구간에서 살얼음이 생겼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미끄러졌고 이 때문에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단 터널을 봉쇄하고 탱크로리 2대를 치우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정상화까지는 만 하루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원 산해터널에서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각종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 농작물 냉해가, 쌓인 눈이 녹아내리면 시설물 붕괴가 우려돼 농가는 긴장 속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진안군의 한 인삼밭이 눈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20cm가 넘는 폭설을 뿌렸는데 아직까지 피해는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이렇듯 차광막을 돌돌 말아놓는 방식으로 눈의 하중을 최소화해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예고 없는 눈에 올겨울 들어 처음 재난안전대책본부까지 꾸린 전라북도는 월동작물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상황이 없으나 고온으로 인해 7일 정도 생육이 빠른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웃자람에 대해서 관찰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농작물 냉해도 우려됩니다. 또 쌓인 눈이 녹아내리면서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의 무너진 피해도 예상돼 쌓인 눈을 치우는 등의 대비책이 요구됩니다. 일단 폭설로 무너진 하우스는 조속히 복구해 피복을 다시 하고 작물은 습도가 높아지면 병충해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배수에 신경 써야지 병이나 해충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쉬워집니다.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허리빨이 올라올 수 있는데요. 밟아서 허리빨이 안 올라오게도. 간만에 눈다운 눈이 내리면서 설렘도 잠시. 봄 영농을 앞둔 농민들은 긴장 속에 하루를 보내면서 앞으로 있을지 모를 시설물이며 농작물 피해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이렇게 도내에 쏟아진 눈은 이 시각에도 지역별로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재난안전 CCTV를 보면서 현재 기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원 내령 솔밭 모습입니다. 날이 어두워 잘 보이지는 않지만 눈발이 조금 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 고수천의 모습인데요. 이 시각에도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순창 양지천의 모습인데요. 이것도 눈발이 날리고 있고 여전히 많은 눈이 쌓여 있습니다. 같은 장소의 낮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눈보라가 치면서 계속 눈이 쌓이는 모습인데요. 지금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어제부터 도내에 내린 눈은 지난 27.1, 임실 19cm 등 도내 전역에 평균 9.7cm의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당초 예보를 무색하게 하는데요. 그 원인이 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가량 높게 형성된 상태에서 북서쪽에서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하면서 눈구름이 발달해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밤부터 점차 그치겠으나 서해안과 전주 등 일부 내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5에서 10cm 정도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붙을 것으로 예상돼 내일 아침 출근길에 미리 대비하시고 건강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조금 전 상황판에서 보셨듯 모든 숫자가 사실상 0으로 도내는 코로나19에서는 정상화된 모습입니다. 도내 첫 확진 환자 발생 지역이었던 군산도 모든 학교가 오늘 일제히 문을 열었는데요. 학교뿐만 아니라 문화와 체육 등 대부분 공공시설이 정상화하면서 일상으로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군산 지역 모든 학교가 2주간의 휴업을 마치고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등교에 첫눈까지 만난 초등학교에서는 웃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문을 연 어린이집들도 만약에 대비해서 어린이들의 체온을 일일이 재고 밥 먹기 전 손 씻기 등 위생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엄청 좋아요. 친구들이랑 선생님 만날 수 있어서요. 정성화 첫날 어린이집은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보다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확진자가 더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약간은 이제 불안감이 좀 많이 감소가 되어 가고 있는 추세였고, 이번 주에 이제 정상 등하원 한다고 하니까 좀 만족해 하시는. 어린이만큼 그동안 갈 곳이 없었던 노인들도 신이 났습니다. 2주일 만에 경로당이 다시 문을 열자 서로의 안부를 묻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깨춤까지 나올 정도지만 만약에 대비해서 단체 급식 등은 상황을 더 봐가며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그 상황을 봐서 안전한 상황이 된다고 보면은 조금씩 식사를 하려고. 박물관도 문을 열고 오랜만에 관광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체육시설도 재개장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하시는 일 잘 꾸려나가시길. 추가 확진자나 자가격리 등 현실적인 위험성은 크게 줄었지만 심리적 불안감이 얼마나 빨리 가라앉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결정이 착한 임차인 운동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 이틀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정부 지원은 물론 제도화의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진행된 전주시와 한옥마을 건물주 간의 상생협약. 자발적으로 임대료의 10% 이상을 낮추어 경기 침체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돕기에 나선 겁니다. 1차로 한옥마을 건물주 10여 명이 협약을 추진했고 2차로 전주 시내 건물주 6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타파하고 서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임대료 감면이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상생의 움직임인데 뜻밖의 나비 효과를 낳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전주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 관련 장관 업무 보고에서 전주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까지 주문했습니다. 지금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범정부적인 강력한 지원과 함께 전주시는 일단 한옥마을을 넘어 남부시장과 도심 상가 밀집 지역 등 시내 전역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키기로 하고 건물주와 지속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상인회와 각종 건물주 모임을 상시화하고 그리고 전주시에서도 각종 조례나 시책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인 관심 속에 건물주와 임차인의 상생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북 중소기업청과 전주 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따른 휴업, 휴직 등으로 인건비 지원을 요청한 도내 사업장은 30여 곳이고 원자재 수급 난항과 수출입 중단에 따른 피해 상담 접수는 8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기관, 단체들은 도청 간담회에서 원부자재 공동 수입과 마케팅, 금융 지원, 행사 정상 추진 등을 요청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인권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검찰상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만성동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추미애 장관은 축사에서 검찰이 수사권 남용을 통제해 인권보호기관으로 거듭나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전주 MBC 보도를 통해 알려진 순창 20대 청년의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중요하다며 사명감을 강조했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잇단 불출마로 전주 을 선거구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잡음이 잇따라 벌써부터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전주의 한 교회. 모 아파트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발언에 나선 이상직 예비후보가 대통령을 언급하며 자신을 홍보합니다. 대통령이 모시다 보니까는 이 지역에 좀 활동이 좀 적었습니다. 그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를 꺾어라 이렇게 했는데 어제 불출마 선언했고. 대통령의 선거 개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입니다. 이상직 후보는 통상적인 분위기를 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다른 새누리당에 자리를 내줬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걸 꺾어야 일당이 되죠. 예. 이와 함께 해당 종교시설에서 명함 배부 행위도 제보돼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주 을선거구는 평화당 박주현 의원에 이어 현역 정운천 의원까지 불출마하면서 이덕춘, 이상직, 최영재 후보가 나선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의 본선이 된 상황. 갖가지 잡음이 잇따르면서 주말 사이 중앙당의 실사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주 을에서는 미래한국당으로 간 정운천 의원의 정치 행보를 두고도 비판이 거셉니다. 정의당 도당은 유권자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준 행보라고 비난했고 민주당 예비후보까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꼼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한국당으로 가는 것이 지역민들의 뜻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본격적인 경선을 예고하자마자 달아오른 선거 분위기에 전주 을이 논란의 선거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평화당 등 세 당은 오늘 국회에서 총회를 열어 21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교섭단체 민주통합의원 모임을 구성하고 원내대표로 유성엽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세 당은 당초 오늘 통합하기로 했지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추인을 보류하자 2월 임시국회 참여 등을 위해 교섭단체를 먼저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용호 국회의원이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 동안 공공의대 남원 유치를 최초로 제안하는 등 지역을 위해 일해온 자신에게 다시 뛸 기회를 달라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삼지대 통합 합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현 시점에서 정치적 명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최종 거취는 3월쯤 결정하겠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새싹보리의 생산성 향상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으로 인기 있는 새싹보리에 플라즈마를 처리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